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뱅크 입문하고 공부 얼마나 하신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기간이세요. 네. 그 선생님이 분양권 관련해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재기반 끝나고 분양권 투자반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분양권 투자반을 듣다가 괜찮은 청약 일정이 나와서 2달 정도 걸린 다음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모델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이랑 동행 임장 하거나 할 때 약속 잡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분이나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오후 8시 출근이에요. 근데 보통 임장을 하게 되면 오전 10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갑니다. 만약에 너무 멀면 못 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동 거리랑 이제 출퇴근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잠시라도 부동산 가서 임장을 하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갔어요. 사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갔을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으면은 에너지를 많이 못 받고 왔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면 친구들은 사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서 저는 시간을 조금 쪼개서 임장을 잠깐이라도 갔다 오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잠을 안 자고 갈 수 있으면 갔다 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특히 온라인 분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다른 자리에서 좀 질문하기 힘들었던 그런 질문들을 이번 시간에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무엇이든 물어보세 코너 자리를 준비를 했어요. 줌 라이브 통해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거 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떤 질문이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버팀목 대출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투자를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게 묶여 있어가지고 월세로 고민하는데 이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버팀목 자금 대출 만기가 언제세요, 그러면? 올해 끝났는데 2년이 그래서 재계약을 했어요. 월세로 가는 거는 사실 지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출 받을 때 당시에 어떤 특약사항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1년까지는 실거주 요건 채워야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그걸 계속 보유를 해서 가져갈 건지 그냥 매도를 하고 차라리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다른 데서 투자를 할 건지 선택의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라떼리님 보시기에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세를 주고 다른 데를 간다든지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게 그냥 자취하는 그거라서 갖고 갈 생각은 없고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상환을 하고 매달 나가는 이제 고정비용이 그럼 터지니까 어느 정도 돈을 만들고 이거를 나와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어가지고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냥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첫 투자를 2천에 들고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다 1,000만 원, 2천만 원 들고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로소득 통해서 돈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차익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4848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빨리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부는 시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 흐름. 아까 남행님도 뭐 단기 임대 2건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라고 했으면 그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차익 보는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현금 흐름 조금씩 이제 하면서 퇴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2천만 원 들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나 혼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갈 동기들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나도 2천만 원 들고 있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도 공부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같이 이제 뭐 뜻을 모아서 공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운 좋게 돈이 거의 안 묶이는 그런 물건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제 개인적인 임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도 있어요. 뭐 아직 서울 여러분들 막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보는 물건들 대부분 다 1억대 심지어 1억이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어딨나 했는데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보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팀목 자금 대출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다가 너무 뭔가 방해가 돼. 그러면은
상환을 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상환 자체가 마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다른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대로 유지하면서 공부하시고 투자할 물건 계속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배님들께서 발표해 주시는 것 공통점이 대기만 스터디가 정말 좋다고 강추를 하셨잖아요. 커리큘럼 잠깐 보니까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어디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재테크 시작 스터디가 약간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아타운 스터디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아타운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8기부터 모아타운에 대해서 했고 재테크 시작 스터디 6기 때는 이제 공공재 개발 했었고 계속 이게 테마가 바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아타운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지금 당장도 초보자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설명 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바뀌겠죠, 커리큘럼이. 물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듣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갑자기 처음부터 모아타운 얘기 나오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고 공매를 배우는 것처럼 모아타운은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모아타운이 무슨 엄청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아타운도 내가 지금 당장 소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아타운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장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 주차는 이제 임장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과제 자체도 임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임장을 갈 수 있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때는 조가 짜여지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규 강의에서는 조를 짜드리고 싶어도 쉽진 않아요. 2기 때 한번 해봤었는데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강의는 따로 없지만 스터디는 딱 그 기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를 짜드리고 매주 과제하는 것도 조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스터디는 듣고 싶은데 조 활동하는 거 부담스럽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미리 제가 신청서를 받고 나서 초대가 되면은 관심 지역 아니면 거주 지역 그것도 조를 나눌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임장을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조가 만들어지고 안 할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하고 물론 그분들도 과제를 당연히 이제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2주차 때는 이제 주로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계약에 대한 부분도 그냥 수학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깊게 들어갑니다. 3시간 동안 제가 이론 강의를 하는데 이미 계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게 자기가 계약을 많이 해봤지만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아마 이거 설명을 들으면 또 다르실 거예요. 3주차 때 그때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모아타운 스터디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건은 지금 당장 내가 소액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모아타운보다 더 좋은 투자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기수 때 또 다를 수 있겠죠. 사실 11기가 모아타운 마지막 기수일 수 있어요. 12기 때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주차 때 임장을 나갈 건데 주로 이제 모아타운이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임장을 하게 되겠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냐 그게 아니라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미리 일정을 제가 공지를 드릴 거예요. 신청서 받을 때 공지 날짜가 나가거든요. 기억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이 저 수업 때 보면 신속통합 계획은 어떻게까지 설정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모아타운은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모아타운도 지금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모아타운도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개를 목표로 서울 신속통합기 100개, 모아타운 100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선정된 게 65개, 나머지 25개 남았거든요. 근데 올해나 내년 초에 아마 거의 다 발표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저의 상황이 별로 상승 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최고점에 매매를 해가지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집을 조금 이렇게 버티면서 다른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거주로 또 상급지로 옮겨가는 걸 계획으로 세워보고 알아보는 게 좋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매매를 언제 하셨어요? 21년 6월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그때 산 거랑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 상태인가요? 거래가 많이 없기는 한데 그때보다 2억 정도?
되게 이런 분들이 주위에도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시장 거의 막 최고점에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급하게 이제 손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 실거주를 어쨌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거주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어차피 이게 우리가 팔기 전까지는 안 팔고 계속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이 투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계속 내가 거주를 하면서 만족하는 거? 그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거주 특히 이제 신혼부부분들 중에 상승장 때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묶이신 분들 많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팔지 말고 일단은 실거주 계속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계속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한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그 가격을 회복하기는 과연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를 팔고 현금화를 빨리 시켜서 다른 투자를 했을 때 더 뭔가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기회비용 2주차 때 얘기를 드리잖아요. 지금처럼 뭐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7년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먼저 한 3년, 4년 앞서서 투자하신 분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고점에 사가지고 계속 가져가냐 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 보면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송도가 2017년, 18년 때 물량이 엄청 많아지면서 그때 샀던 분들이 다 물렸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내가 계속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은 결국에 돈을 벌었고 못 참고 중도에 이제 파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파셨거든요. 그런 사이클을 제가 보면서도 어차피 지금 당장 내가 현금화 해가지고 다른 데 쓸 게 아니라면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지금처럼 똑같이 지속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반등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만약에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미련 없이 파시는 게 맞아요. 또 이제 올라간다고 사람 심리가 좀 더 가져가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투자자로서의 자세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시장이 우상향해요. 그럼 그때 가서는 바로 터시는 게 맞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다던가 명의가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신규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 5천 정도 비싸요. 근데 과연 이게 신규 아파트가 가지는 장점으로서 1억 5천이 적당한지 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좋을 때 가장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게